우와, 바닷바람 좋고 경치 좋고. 아, 이기대는 처음 와보는겨. 아니요, 처음은 아닌데 너무 멀어서 자주 못 오는 곳이긴 하죠. 하긴 좀 멀지 애. 아, 지는 집이 요 앞이라서 자주 산책 나오는 편이라 얘. 아주머니 혹시 이기대는 왜 이기대라고 불리는지도 아세요? 하모 얘. 이기대가 의기대라고 불리는 건 아는겨. 의기대요? 임진왜란 때가 참으로 지독했던 것만큼 나라에 공덕을 기리신 분들이 많은 거는 알지 얘. 우리나라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콩알만해 보여도 많은 나라들이 탐낼 만큼 좋은 땅인 건 확실한 기라. 맞아요.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치고 도망간 이국 나라들의 이력들이 몇몇 있었죠. 우리나라의 기상은 그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니도 내도 축 짜고 달려들었으니까 당해낼 사람이 있었겠는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의기대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 보자. 말 편하게 해도 되겠는겨. 일제의 지배 아래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에는 진주 가명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지방마다 기생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교방청도 함께 관리를 했었다대. 부산에는 동네 좌수 영성의 교방청이 있었는기라. 그곳에는 이름난 기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도양이고 하나는 매생이라 하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상상이 되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안 하나. 박복한 기생의 삶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인물이 경상좌수사 박홍으로 같은 인물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더만. 도양이 내 이년! 알량한 재주 좀 가졌다고 노비년을 사람들이 띄워주니 주제도 모르고 홍이 나으리까지 넘보는 것이냐? 역적 가문은 몰살당하는 것이 응당한 것을 매생인 예년은 살려준 것만으로 만족 못하고 행수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홍이 나으리까지 빼앗으려는 게야? 매야?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싸우는 기세가 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으니까 누가 나서서 말렸겠노. 새우 등 터질세라 눈도 못 마주치고 웅성거리기 바빴으니까. 근데 이 둘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내 인연들이 당장 그 손들을 거들지 못할꼬! 오라버니, 스승님, 교방의 최고라는 것들이 어찌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못 잡아보고서 안달인 것이냐? 아래 것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냐? 지금의 이 꼴을 박홍 나으리께서 본다면 뭐라 하시겠느냐? 머리야. 옳거니 곧 수영성에서 정례 모임이 남해안 수사회의를 열 것이다. 그때 나으리들께 많은 표를 받으니가 이 교방의 행수가 되고 나으리의 마음도 독사지 않은 것이지 어떻느냐?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오라버니. 그렇게 행수자리랑 애첩의 자리를 두고 둘의 경쟁이 붙었지. 때가 되어가지고 회의날이 되니까 동네 수영성 홍해문으로 가마랑 마차가 줄줄이 들어왔다대. 수사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 전라좌수사 이순신, 부산진 첨사 정발, 다대진 첨사 유흥신과 특별히 초대되었던 동네 부사였던 송상현도 왔다 안 하나.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자리였겠지. 이때가 임진왜란이 있기 전이었지. 심심하면 쳐들어오던 외놈들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다대. 조정에서는 이제 쳐들어올 일 없다제. 민가에 떠도는 노래는 흉흉한기 곧이라도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제.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여기던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병력을 강화해야 된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하더만. 오만했던 게지. 그 간사한 외놈들을 너무 쉽게 봤던 기라. 이때 누구라도 이순신 장군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백성들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선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졌으려나? 아무튼 행수자리와 사랑하는 사람의 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기생으로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때였으니까 밑에서 들어갈 때만 기다리던 도양이와 매생이의 입술이 바짝바짝 안 말랐겠나? 도양아, 우리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오늘만 기다렸는데. 멧돼지 같은 양반놈들. 당장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백성들 등골 빼먹는 것밖에 없으면서 뭔 말들이 저렇게 많은지.
안 되겠다. 야, 어디가? 이 고을의 최고의 기녀 도양이라 하옵니다. 듣자 하니 나으리님들의 나라를 향한 걱정 근심에 감동하여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무례를 무릅쓰고 올라왔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춤추고 노래하는 것뿐이지만 나랏일 위에 애쓰시는 나으리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돋게 했다면 이 또한 나랏일 아니겠는지요. 평소에도 예쁜 도양이랑 매생이었지만 날이 날인지라 그날은 한껏 치장을 해온 탓에 그곳에 있던 장군들은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해블레 웃고 안 앉았나. 그 와중에도 딱 한 사람은 왜인지 도양이랑 매생이를 쏘아보고 앉아있는 기라. 이때 도양이는 생각했지. 아, 저놈만 내 것으로 만들면 행수자리와 나으리의 마음은 따놓은 단상이겠구나 하고 말이다. 도양이는 갖은 기교를 부리면서 그 사내한테 다가갔는데 조선의 미래를 니년들이 다 말아먹는구나. 흠칫하고 놀라던 도양이는 절감하는 이순신을 한참을 바라봤지. 모임이 파자마자 도양이랑 매양이는 결과를 들으려고 행수 어른한테 달려갔다 아이가. 결과는 당연 도양이 아니었겠나. 박홍이 크게 생색 좀 내보려고 깨한 자리가 이순신 말 한마디에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니 펑 난감해질라는 찰나에 도양이가 나타나갖고 분위기를 살려줬으니 오죽 안고 마웠겠나. 행수 자리를 뺏긴 매생이는 마음이 상해갖고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 기뻐해야 할 도양이는 이순신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목에 걸렸는가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다지. 1592년 4월 시간이 흘러갔고 도양이도 매생이도 그날 일들을 다 잊어갈 무렵 풍문 중에 떠돌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던 조선 곳곳의 성읍들은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남녀노소 직이막론하고 너도 나도 바쁘게 도망갔제. 무서운 기세로 조선의 성들을 함락시키던 일본 수장 무라가미 보토시게는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고자 축하연을 벌였고 도양이랑 매생이를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삼아서 욕보이라고 깨했다지. 이를 한 매생이는 사일 밤낮을 울었다대. 비록 역적의 가문이었지만 명색이 양반집 가문이었는데 호랑말코 같은 외놈들한테 놀아나게 된 꼴이었으니까 원통 안 하겠나.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행수 자리 빼앗기는 고사하고 내 목숨줄도 간당간당 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 매생이 내년까지 이렇게 마음 약하게 굴면 어떻게 아리 것들을 지키겠어. 이년아, 나란 일도 주랭난치는 판국에 내가 뭐라고. 누가 누굴 지키겠어. 홍이 나으리께서는 잘 도망치셨을까?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 계셔야 할 텐데. 그날 밤에 시대를 한탄하면서 정신을 놓아가던 매생이는 아무도 모르게 자결하고자 칼을 빼들던 찰나에 도양이가 달려와가지고 뺨을 후갈기면서 말렸더랬지.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는지. 그런 놈들한테 마저 더럽혀질 바에 그냥 죽으련다. 어리석은 년. 나으리의 원수, 조선의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그냥 죽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사회의 때에 이순신 장군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천하의 조선이, 징글징글한 이 조선이 이렇게 허망하게 원숭이 놈들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증오하던 조선이 아니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도가 있느냐. 그놈은 필시 우리를 양옆에 둘 것이야. 내가 그놈을 난간으로 유인할 터이니 너는 그저 분위기에 맞춰줘. 눈치 못 채게. 날이 밝고 한껏 기대에 찬 모토시계와 그 수하놈들은 도양이와 매생이의 가무에 취해가지고 해지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안 했나. 둘은 이때다 싶었지. 장군님, 오늘은 저와 침소에 드시지요. 아닙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래 좋다 좋아. 다 같이 들어가자꾸나. 장군님, 이리 오시지요. 거기 말고 이리로 오세요. 이년들이 날 놀리려는 게로구나. 정아한 바닷소리
그리고 도양이랑 매생이의 간드러지는 노랫소리에 외놈 장수는 정신이 풀리가지고 사지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난간에 기대 갖고 유혹하는 도양이한테 갔지. 안길 듯 말 듯 도망만 다니던 도양이가 제품 속으로 들어오니까 오죽 좋았겠나. 이때다 싶었던 도양이는 외놈 장수가 움직이지 못하고 양팔로 콱 움켜 싸고는 외놈 귓구녕에다가 이리 말한기라. 움직이지 말거라! 이놈, 내 비록 천한 노비 출신으로 기생이 되어버렸지만 조선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너희 외놈들의 노리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야. 그래 이놈아, 역적의 딸이지만 원원이 되어서도 침략자 내놈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야. 이제 그만 우리와 같이 죽자. 이년들이 그렇게 두 여인은 일본 수장의 목숨을 가지고 함께 생을 마감했지. 아주 잠깐이었지만 수장이 죽게 되자 일본군들의 기세는 주춤하게 되고 덕분에 이순신 장군이나 정발 장군 등 작전 회의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대. 근데 아주머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진주의 농계 말이지. 전국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통에 나라의 주인도 지켜야 할 장수마저도 없으니까 누구라도 싸워야 했던 기라. 그게 기생이라도 말이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송상현 부사, 논계, 그리고 이름 모를 민병들, 참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지켜낸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인 것 같아요. 헬조선이네 뭐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씁쓸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눈치 보면서 동향을 살피고 있다니까. 아주머니도 참. 그래도 아주머니께서 들려주신 옛 이야기에 우리나라의 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나라들이 오갔지만 지금까지 꿋꿋이 우리의 것을 지키고 또 만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나라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니까요.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기녀의 원혼들이 통렬히 울부짖는 듯 휘몰아치는 성남 파도와 무서운 폭풍우가 장자산을 휘감는구나. 그 옛날 순국의 일념으로 존귀한 목숨을 바친 위대한 민초여, 조국을 사랑한 두 떨기 꽃이여, 이름 모를 들꽃처럼 쓰러졌지만 그 어떤 화사한 장미보다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들꽃이여라. 너무도 숭고하고 위대한 영혼이여라. 시인 박상호. 폭풍우 몰아치는 이기대에서. 1850년 좌수사 이영하가 편찬한 동래 영지에는 좌수영 남쪽으로 시보리에 2명의 기생의 무덤이 있어 이기대라고 부른다고 기록돼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인근 수영성을 함락시킨 다음 축하연을 열고 있을 때 의로운 기녀 2명이 외장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끌어안고 바다로 투신해 함께 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이기대가 아니라 의기대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